네, 여기가 제가 일하는 요트 공장 앞에 있는 해변입니다. 3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고요. 요즘 이제 봄이라서 햇볕도 되게 따뜻하고 바다도 고요하고 시야도 굉장히 멀리 닿습니다. 봉주! 네, 몽작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프랑스에 살게 되면 더 빨리 피부 노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인, 그러니까 한국 한중일이 좀 상대적으로 서양인들에 비해서 동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양인과 동양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유전적이거나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프랑스에 살고 있는 동양인 또는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동양인 또는 한국인이지만 프랑스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더 노화가 빨리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런 대답에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다입니다. 더 빨리 노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 와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 피부도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에 비해서는 이제 좀 노화 속도가 많이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 동료들 중에 딱 2명이 동아시아인입니다. 라오스랑 그리고 중국 사람인데요. 여자분입니다. 사실 저보다 나이가 많은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저랑 이제 좀 비슷할 건데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은 뭐 그렇다 치고 남자 동료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 확인을 했는데 생긴 거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나이 많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저도 좀 놀라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기 살면서 좀 관찰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환경 요소, 식생활 요소,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데 오늘은 환경적인 요소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에 도착해서 딱 제가 느낀 거는 진짜 공기가 쾌적하다, 뽀송뽀송하다, 너무 기분이 좋다, 상쾌하다,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진짜 하늘이 높고 구름 한 점 없고, 그리고 시야도 굉장히 넓습니다. 엄청 멀리까지 보이고, 그리고 빨래 같은 거에 보면 엄청 빨리 말라요. 그래서 딱히 건조기가 필요 없는 아주 그런 뽀송뽀송한 쾌적한 그런 날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에서 제가 앞에 습도계를 놓고 보면 습도가 좀 한국에서 제가 봤던 습도보다 훨씬 낮은 것 같은 거예요. 습도가 50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40, 30, 하여튼 한국 겨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건조함이 여기는 좀 일상적으로 많이 건조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덕분에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는 거지만 여튼 그런 걸 느꼈고,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면서도 여자친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몸이 거기 적응을 해서 그런 건지 물을 좀 열심히 마실 뿐 가습기를 쓴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가습기를 쓰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여기서 한국인들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느끼기에 매해가 지나면서 내 피부 노화가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습도가 낮으니까 피부에 있던 수분들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빨래가 빨리 마르듯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피부가 좀 건조해지나 보다 하면서 열심히 로션을 바르는 방향으로 피부 보호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자외선의 영향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이효리 씨가 햇볕을 쬐는 것을 좋아하고 더 피부 노화가 빨라졌다, 이런 영상을 어디서 봤고,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분이 햇빛에 노출되는 좌측 얼굴인가 우측 얼굴이 더 빨리 노화가 됐다, 이런 영상을 어디서 봤습니다.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자외선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 습도 문제랑 이 자외선 문제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태양빛이 이제 지구에 들어오면서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몇 프로 반사가 되고 구름이 몇 프로 반사가 되고, 이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일단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 자외선이 많이 반사될 것 같아서 자외선의 반사량과 공기 중 수증기량을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하니까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정비례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늘어나면 자외선이 더 많이 반사가 된다. 즉 우리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량은 줄어들어서 우리 피부는 수증기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프랑스와 한국의 월별 일사량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보시면은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데 프랑스가 조금 더 일사량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확연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요 정도 차이로 프랑스 사람들이 더 많이 노안이 되었다, 더 많이 자외선의 악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월별 수증기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월별 수증기량을 가지고 와서 그 월별 수증기량의 반사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확연한 차이가 확실히 났어요. 보시면은 다른 기간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여름 기간 중에 보다 프랑스가 일조량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한국이 여름이 굉장히 습해가지고 좀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수증기가 우리 피부를 굉장히 보호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수증기에서 반사가 되지 않으면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구름도 한 점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공기도 건조하고요. 더 많은 햇볕에 우리가 노출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햇볕에 또 이렇게 피부를 노출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햇빛 좋고 하면은 막 밖에 나가서 상의 탈의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상의 탈의 한다고 해서 제가 우통을 완전 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긴팔이었으면 밖에 이제 점퍼 같은 거를 외투를 벗는 정도죠. 이제 그 정도 하는데 저는 좀 싫어가지고 열심히 그늘도 다니고 열심히 피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인 특성도 사실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여튼간에 프랑스에 살면 햇볕을 더 자연적으로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이 그래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한국의 속담이 있잖아요.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 이게 생각해보면 한국은 겨울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이후에 다가오는 봄, 그때 이제 햇빛이 좀 더 일조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공기는 건조한데 햇빛이 많은 딱 프랑스 같은 날씨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 가을은 이제 여름 다음에 오니까 좀 습도가 그나마 좀 높은 순간이겠죠. 이제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시킨다 이거죠. 더 빨리 늙으니까. 좀 잔인한 속담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결국에는 수증기량이 중요하구나. 수증기가 우리 피부에 닿는 자외선 총량을 굉장히 줄여주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여름을 나보면은 굉장히 무슨 건식 사우나 같은 느낌이에요. 햇볕이 쨍쨍하고 그늘에 가 있으면 습도가 낮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좀 서늘하고, 왜냐하면 몸에서 나는 땀이 공기가 건조하니까 빨리 증발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땀이 열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에어컨이 없는 집이 많습니다, 프랑스는. 뭐 여튼 이렇게 프랑스 여름은 건식 사우나, 한국 여름은 습식 사우나죠. 네,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구름도 영향을 꽤 주는 것 같습니다. 구름과 자외선에 관련돼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대략 한 20% 정도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구름이 많고 프랑스는 구름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지중해선 기후는 안정된 고기압이라 가지고, 안정된 고기압이 지배하는 기후에는 구름이 적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해변에 있으면 마치 스키장에 있는 것처럼 태양빛이 눈에 반사되거나 그 바다에 반사가 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외선 총량 노출이 2배로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죠. 제가 물론 뭐 바다 바로 옆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자외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느낀 거는 선크림을 정말 열심히 발라야겠구나 라는 걸 느끼고, 제가 크림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품 알아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제품은 이런 특징 있고 저 제품 저런 특징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것저것 발라보고 저한테 맞는 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왜 프랑스에 오면은 사람들이 더 빨리 늙기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결론은 수증기량, 그리고 결국에는 햇볕이 더 많이 우리 피부에 닿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시는 분들, 프랑스에 사시는 분들, 유럽 쪽에 사시는 분들, 물론 동아시아는 괜찮겠죠. 동남아시아나 그쪽은 이제 수증기가 많을 테니까. 여튼 그렇게 좀 건조하고 뽀송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많은 선크림을 발라야 되고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제 좋은 선크림 같은 거 찾게 되면 밑에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관련 링크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